자, 이제 2023년도 행정사 1차 시험이 한 달 정도도 한 달도 안 남았죠. 예,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기죠. 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풀이죠. 예,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갖고 계시는 문제집, 그다음에 혹은 쇼터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평균 90점, 네, 과목당입니다. 90점 이상을 확보해 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90점 이상을 목표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쟁점은 행정위의 그 효력에 있어서 공정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면요. 행정위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나왔어요. 네,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자, 1번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바로 행정기본법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15조에 공정력에 대한 규정이 명문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나 철회하거나 기관이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그죠? 이것이 바로 공정력입니다. 네, 다만 그 하자가 무효인 처분, 그죠? 무효인 처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공정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이런 건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 시험은 공정력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보다는 공정력에 대한 선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들 먼저 보면, 자, 불가증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입니다. 그래서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설령 하자가 있는 행정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 또는 쟁송 제기 기간 경과나 그 신급에 있어서 쟁송 절차가 종료로 인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이죠. 그래서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이 바로 불가쟁력이죠. 불가쟁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 자,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처분청 스스로도 당의 행정행위에 구속이 되어서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이미 발령된 이후에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혹은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때 행정청이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행위 중에서 그 성질상 처분행정청 스스로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자,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 중에서 하명인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하명. 즉, 행정행위 집행력 혹은 자력 집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이때 행정청이 나서는 거죠. 자력으로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으로서 그 성질상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즉 하명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는 지문. 자,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도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쟁송 취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불가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해관계인은 다투면 되죠.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은 공정력에 대한 선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공정력은 행정기본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행정행위의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그죠? 중대하고 명백해서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까지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전까지
이릉 유효하다. 이릉 유효하다고 잠정적 추정을 받는 것이 바로 공정력입니다. 이릉 유효한 것이 이릉 뭡니까? 적법한 것은 아니죠. 적법은 아니에요. 효력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공정력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이릉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공정력에 있어서 성결 문제가 문제된다. 자, 성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특정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나 위법성 여부가 다른 소송사건 재판의 본안 판단의 전제로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소위 민사 혹은 형사 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 여부를 스스로 심리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공정력에 대한 선결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에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뭐다?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은 민사 혹은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만으로 본안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행정소송법 제11조에 규정된 것은 민사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 유무, 그죠?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 선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소사의 경우에요. 자,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서 된 경우, 즉 처분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에는 선결적 판단할 수 있지만 취소 사유인 경우와 형사법원에 선결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론에 맡기고 있다. 요 부분이죠. 처분 효력이 무효인 경우에는 선결적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취소 사유인 경우와 형사법원이 선결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론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지엽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처분 등의 효력 유무와 위법 여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위법 여부 판단하지 않아요. 이때는 행정소송법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론에 맡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자 있는 과세 처분에 의해서 이거 잘 나오죠? 조세를 이미 납부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민사소송상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요. 이때는 민사법원이 그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에 있어서 민사법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당연히 과세 처분 하자가 중대 명백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기억하자, 공정력은 발생되지 않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인 경우,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인 경우, 즉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진 않은 경우죠. 그래서 취소사유인 경우, 이때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된다? 민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쟁점, 자, 기출지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 소송의 선결 문제인 경우,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뒷부분이에요. 취소 사유에 그친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이요. 파면 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의 취소 사유인 하자가 존재한다.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죠?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해서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쟁점이 바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그 성결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네, 이때는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다뤄지고 있는데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받은 자가 행정행위의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때도 국가배상 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적극설이다. 즉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만 인정이 되면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 판단도 가능하다. 이거 구별해서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 민사소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행위에 국가배상 소송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적극설이 우리 통설과 판례다. 따라서 기출지문 보시면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그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한다? 틀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다. 다른 말로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요.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계고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은 계고 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자, 옳은지면 되겠죠? 사례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 사례죠. 자, 갑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은 갑 소유 가옥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해서 낙찰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케이스. 그런데 갑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위 공매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일반에게 공고만 하고 체납자인 자신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위법하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소송을 제기할 때 수소법원이 공매 처분의 하자를 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갑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세무서장이 착오로 갑 소유 가옥에 대한 공매 절차를 거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죠. 그래서 해당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인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 사유라면 당연히 그 취소 사유인지 혹은 무효 사유인지 구별해야겠죠. 취소 사유라면은 성결 문제의 존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민사법원 스스로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고, 당연 무효인 경우라면 공정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사안은 뭡니까? 행정청의 착오에 의한 처분의 내용이 불능 위법하게 될 때 그 내용이 중대 명백성 정도에 따라서 그 처분은 무효 취소가 되는데 국세 체납의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공매 처분의 원인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 해당 공매 처분은 우리 판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민사 소송에서 그 수소법원은 민사법원이죠. 성결 문제로서 공매 처분의 무효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이렇게 잘 나와요. 빈출이죠. 빈출.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되기 위해서 납세 또는 조세의 지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과세 처분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뒷부분을 그 오답 처리를 자주 하죠. 그래서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이 된다라는 식으로 오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지문 잘 기억하셔야 되고, 형사법원 마찬가지. 형사법원까지는 민사소송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형사소송에서의 그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인 경우는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형사소송에서의 그 법원의 위법성 여부가 성결 문제인 경우,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과 동일하고, 그 행정법원의 위법성 여부가 성결 문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사법원은 그 적극설이 통솔과 판례라는 거. 즉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하는 것 자체, 이것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통솔과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동법 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 처분이나 조치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형사사건 말씀드렸습니다. 자, 형사사건도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그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출 지문 2개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연령 미달인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무효가 아니고, 자, 뭐다? 도로교통법상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미 연령 미달인 자가 합격을 한 그 운전면허는 취소 사유입니다. 당연 무효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 따라서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유효하다. 즉 공정력이 발생이 있는 거예요. 공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름 유효하다. 유효함으로 그 운전행위가 무면허 운전행위다? 그렇지 않답니다. 무면허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세관장의 수입 면허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그럼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잘 읽어야겠죠?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된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있어서 요 네 가지 지문, 그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조세의 과온합이 부당이득되기 위해서는 납세나 조세의 징수가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그죠? 과세 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됐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빈출되는 이론 지문이죠. 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뭐 할 필요 없다?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 취소 무효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인 때에는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 그 이유로 배상 청구 시 미래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배상 판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 타인명의 운전면허 취득이 취소되지 않는 한 형사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없는 거죠. 자, 행정행위 공정력, 그 중에서도 공정력의 성결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했는데요. 잘 정리하시면 바랍니다. 이건 좀 지엽적인 게라기보다는 난이도가 높을 때 공정력에 대한 단순한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묻기보다는요, 행정사 시험이라 하더라도 객관식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때 공정력의 성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어렵게 꼬을 수 있다. 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은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시간은요, 기본소도 중요한데, 기본소를 보는 이유는 이론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보는 거라면, 남은 시간에는요, 기본소를 통한 이론 정립이 아니라 기출, 그죠? 기출과 쇼터디에는 최근 판례 문제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쇼터디 등에 통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론 정립을 하시는 것이, 단언컨대 문제를 60점만 맞으면 되는데요.
60점 맞기는 이 방식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다, 상대평가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약간 위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6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시험인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틀린 문제는 또 풀고 틀린 문제는 또 풀고 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좀 더 공부의 재미도 있고요. 그 효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기본서만 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반복하셔야 어떤 어려운 문제, 약간의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쨌든 옳은 지문 혹은 틀린 지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